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이 출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일석이조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조은아 씨. 스마트폰 하나로 금액 충전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 충전할 때 어쨌든 10%가 충전이 바로 되니까 저한테도 이득인 것 같고 다들 좋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이 본격 출시됐습니다. 첫 발행 금액은 50억 원 규모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후 간단한 회원 가입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한도는 한 사람당 월에 70만 원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는 결제 금액의 10%가 할인되며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결제가 빠르고 또 저희가 수수료를 안 내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애용 안 하는데 모바일로 하면은 많이 애용하고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출시 첫날 회원 가입자는 15,000여 명, 가맹점은 1,700곳을 돌파했으며 사용처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모바일 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가맹점주, 우리 사장님들이 양쪽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89억 원을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으로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며 2차로 46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아산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간도시 재생기금 1호 사업으로 관심을 끈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도심과 관련한 신임 박상돈 시장의 정책 방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이 지난 2016년 12월 사업 착수 3년 4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동남구청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8개 부서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흥동 우체국과 삼거리 공원으로 분리돼 있던 사무공간이 통합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은 줄었습니다. 그동안 별관과 본관으로 나눠져 있던 그 행정사무소를 통합시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데에 한 전환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동남구청과 함께 준공된 행복기숙사는 천안 지역 11개 대학생 600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였습니다. 박 시장의 취임으로 천안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도 천안역 동부광장 일대 건물과 지하 상가에 대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상가를 어떻게 지하 주차장화할 방법은 없겠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업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입지로 전업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주상복합아파트는 37층 3개 동 451세대 규모로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과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추진했던 2030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충남도 등은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었다며 유치 실패가 충청인에 대한 문체부의 무관심과 배려 부족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은 지난 22일까지 아시안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정부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는 통상 대회 8년 전에 이뤄졌던 개최지 선정을 10년 전으로 2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충청권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서야 부랴부랴 정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서류를 검토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복지, 취업 일자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해당됩니다. 참여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우수 안건에 선정되면 최대 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근로자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한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사람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접수하면 되며 4월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별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충남에선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27살의 이건택 씨는 천안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조금은 불편한 몸이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씨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부터. 그동안 4차례의 개인전을 포함해 수많은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5년 전부턴 천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편유면은 맛있지? 좋아요. 올해 아산 성심학교를 졸업한 박범순 씨도 어엿한 사회인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해 모교 후배들의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재밌고 추억도 많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든 애들한테 많이 도움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충남교육청 희망 일자리 사업의 취업 성공 사례들입니다. 사서 보조와 행정 보조 등 교육청과 도서관, 학교 등에서 일할 수 있는 10여 개의 직무를 개설해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 학생들은 취업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분야를 넓히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까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강훈식 아산을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행하기 위해 공약이행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약이행위원회는 일자리와 도시, 교통, 관광, 사회 등 5개 분야로 각 분과별로 회의를 열고 공약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며 5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초 출범해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복명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민원실과 대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농업기술센터 천안지소가 들어섰습니다. 복명동은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청취해 주민소통의 구심점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사실상 그 첫발이라 할 수 있는 입지 후보지 공모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2월부터 약 2달에 걸쳐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모두 4곳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신청 지역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전동면 일원으로 확인됐는데 그중엔 현재 있는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입지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을 것을 우려했던 세종시 입장에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신청 지역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선정 절차가 중요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접수된 4곳의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4군데에 대해서는 응모 자격이나 후보지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관련법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구성하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입지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입지 대상지 선정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하루 48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보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한솔동 식당가를 방문해 착한 소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한솔동의 한 식당을 찾은 진 장관은 외식 수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행안부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산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통시장 방문의 날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24일부터 나흘 동안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민물장어나 우럭 등을 시중 가격보다 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재단이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유형으로는 강의나 행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78%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71%가 지난해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조치연읍 상리 사거리 인근에 타이어 수리점을 신축하려는 움직임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수리점의 진출입로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데다 보행로까지 가로지른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주민들이 타이어 수리점 신축 반대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수리점 신축지가 차량 통행이 많은 상리 사거리 인근인데다 진입로가 대로변에 바로 맞닿아 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드나드는 수리점 진출입로가 인도를 가로지르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며 수리점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데 여기를 가로질러, 인도를 가로질러 보행자를 위협하는 그런 타이어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2018년 상리 사거리에서만 교통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민간 사업이더라도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하실 적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에 대안을 찾아가지고 주민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겁니다. 수리점은 지난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차례나 심의를 받았지만 15m 이상의 고층과 진출입로 문제 등으로 인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현재 배치와 규모 등을 수정해 3번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경관심의위는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초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높이와 외관, 진출입로 등을 보완하라는 조건부 의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치원읍 주민들은 수리점 신축을 반대하는 780여 명의 서명을 세종시에 제출했으며 경찰서 등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진료 개시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충남대병원은 당초 오는 6월 18일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직원 채용 일정이 지연되는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계속돼 개원 시기를 7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개원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급한 출발을 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지역민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 충남대병원은 모두 213명의 신규 직원 선발을 위한 필기 시험을 지난 2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차례 일정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세종시 2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각종 입법과 관련한 평소 소신을 드러냈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당선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우선 추진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꼽았습니다. 이미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차기 국회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전이 많이 된 상태이고 건립과 관련된 예산안도 작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지의 문제 같은데 중요한 거는 차기 국회의장님의 의지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만나 뵀었는데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될 위기에 놓인 세종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절대 다수당이 될 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충청권 당선자들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해서 28석 중에 20석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하튼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08석이나 이제 유지하게 되고 또 기타 등등 하게 되면 많은 법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당선인과 제가
충청권을 일단 결집을 하고요. 행정수도 완성 다음으로 가장 주안점을 둘 공약 추진 과제론 홍성국 당선자는 한국판 우분시티 건설을, 강준현 당선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베드라는 그런 것들을 해놓게 되면은 엄청난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중소기업도 새로운 거 있으면 세종시에 한번 설치를 해보자. 이런 문화를 제가 만들고 싶고. 당장 이제 단기적 과제로 국가산단이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뺏겨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이 밖에 두 당선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중앙의료원 유치를 위해서도 서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구 분구로 처음 2명의 국회의원을 낸 세종시. 21대 국회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티보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4세 생활권에 설립될 예정인 공동 캠퍼스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나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 캠퍼스 입주대학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입주 희망 대학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 입주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캠퍼스의 운영을 맡게 될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함께 올해 말까지 공동 캠퍼스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동 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교사와 지원시설을 이용해 입주기관 간 융합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캠퍼스로 세종시 4생활권에 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